안녕하세요. 김유나TV의 김유나입니다. 원래도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오늘은 좀 더 가라앉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프리랜서 강사를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막 성대가 이제 부어있고 성대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원래 제 목소리는 이렇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직업병이죠, 직업병. 그 목을 쓰는 일을 한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고 어느 순간 이제 그 쉰 듯한 목소리가 전혀 개선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목을 쓰지 마라. 목을 쓰지 않으면 난 돈을 못 버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최근에 이 스토어 일을 하면서는 목을 쓸 일이 없잖아요. 이제 계속 컴퓨터 일만 할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근한 3년? 4년째 목이 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좋아진 거고, 내가 만약에 스토어 일을 안 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 코로나가 아니어도 강사 일을 계속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무튼 그래도 오늘 아침에 열심히 영상을 남겨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용돈을 받으러 가는 길이에요. 제가 이제 받는 용돈은 뭐냐면 많이 받으면 4, 5만 원, 적게 받으면 한 15,000원 정도 받는데요. 저희 이제 사입하는 물건들이 들어오면 박스가 많이 남잖아요. 그 박스를 차곡차곡 모아다가 고물상에 전화하면 이제 한 번씩 수거하러 오세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수거해 가시면 제가 이제 뭐 시간 될 때 가서 이제 폐지 판 돈을 받습니다. 그 판 돈은 받아서 저희 이제 직원들 뭐 커피를 사주거나 뭐 빵을 사주거나 간식 비용으로 쓰고 있어요. 나쁘지 않죠. 폐지값이 비쌀 때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돈 10만 원은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폐지값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많이 벌면 뭐 한 3만 원 정도 버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그게 우리 길 지나다니다가 뭐 3만 원 주술 일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용돈 받으러 가는 길에 잠깐 서가지고 이제 영상을 남겨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제가 이런저런 영상들을 되게 많이 평소에 봐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너무 많고 도대체 다른 스토어 셀러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도 궁금하고 동기부여 영상도 많이 보는 편이고 유튜브는 어떻게 하는 거지 하는 영상도 많이 보는 편인데 그 중에 어떤 영상을 들었던 내용 중에 한 대목이 생각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제 경험담을 담아서 잠시 남겨봅니다. 판매가 잘 안 되는 이유, 그 다음에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지만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 혹시 그걸 알고 계세요? 우리가 처음부터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었다. 내가 뭔가를 게임을 할 때 출발선이라도 같았으면 내가 우승의 확률이 좀 더 높을 수도 있는데 이 출발선조차도 불공정하다면 우승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좋은 직장에 다녀서 연봉이 1억이 넘는다 한들 실수령액은 600에서 65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저는 뭐 연봉을 그렇게 받아본 적은 없지만 그러면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세금이 다 이것저것 떼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자금이 얼마나 필요하고 뭐 생활비는 얼마나 들고 하는 내용들이 필요한데 그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1,000만 원을 벌면 1,000만 원에 대한 세금, 500을 벌면 500에 대한 세금,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떼고 실수령액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월급 생활자들은 내가 집을 대출받는데 얼마를 사용하는지, 아이를 둘을 키우든 셋을 키우든 얼마를 쓰던지, 내가 가족을 부양하느라 세금이 얼마가 나왔는지와 전혀 상관없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업자는 그거와 또 좀 달라요. 사업자는 내가 매입한 금액, 그 다음에 매출이 난 금액의 차이가 내 순수익인데 그 순수익이 1,000만 원을 벌었다 라고 하면 1,0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사무실 비용은 이렇게 지출했어요. 내가 사입을 하는데 운반비가 필요해서 운반비를 지출했어요. 내가 이걸 하는데 직원들한테 뭘 해줘야 돼서 뭐 어떤 비용을 썼어요 라는 비용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용 처리를 하고 나는 1,000만 원을 실제로 번 것이 아니라 500은 지출 증빙 자료만 있으면 나머지 500에 대한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와, 되게 현타가 왔어요. 맞다. 저는 이제 아이를 둘을 키우고 있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생활비가 더 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집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집을 사면 집에 대한 구매 비용이 있고, 대출 이자가 나가고 원금 비용이 나갈 텐데,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번 거에 그대로 세금을 내고 있었구나. 물론 우리는 세금을 내야 되는 국민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하는 세금은 사업자에게는 어디에 어떤 명목이 필요했는지 지출 증빙을 하면 그 지출된 내용은 제외하고 실제로 벌어들인 순수익을 계산해서 소득세를 매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너무 맞다고 생각되고, 지금은 제가 사업자를 내고 가지고 있지만 저희 신랑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신랑은 월급이 책정되면 그 월급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소득세니 뭐니 다 떼고 나서 나오죠. 그런데 사업자는 나 여기저기에 이런 비용들이 지출됐어요 라고 지출 증빙을 하고 나서 그 증빙이 인정되면 그 지출 증빙을 다 제외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한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불공정한 게임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진짜 맞다. 그리고 현재는 제가 일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 개인 사업자가 아니고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또 법인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매출이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사몰을 구축하고 있는데, 자사몰, 그 다음에 이제 크게 판매되고 있는 뭐 네이버나 쿠팡 등은 법인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법인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기준 19억 정도 신고를 했기 때문에 성실납세 대상자가 됐어요. 성실납세 대상자라고 하면 개인 내가 이러이러한 비용을 벌었어요 라고 지출 증빙하고 소득 증빙을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통장에 있는 내역도 모두 다 오픈을 해서 통장에 내역된 입금된 내역, 뭐 지출된 내역 등을 왜 지출됐는지, 왜 입금이 됐는지, 그로 인한 세금을 전부 다 성실하게 신고해라 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실납세 대상자는 지금 5월 종소세가 아니라 6월 달에 합니다. 6월 달에. 그래서 저는 아직 작년에 대한 세금을 못 받았고요. 다음 달에 이제 얼마가 나올지 몰라서 나름 준비한다고 준비는 했는데 이게 모자랄지 남을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사실 덜덜덜이에요. 덜덜덜. 그래서 한번 해보고 와 이거 진짜 못해 먹겠네. 뭐 버는 거에 반을 다 토해내려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이제 또 다른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씩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처음부터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럼 두 번째, 또 하나 우리가 셀러 입장에서 봤을 때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건 팬덤층이에요. 팬덤층. 어느 업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막 앞으로 상위 노출화되면서 막 질주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러지? 라고 이제 봤을 때 그 사람 판매자를 잘 찾고 찾아서 막 타고 가다 보면 이미 인스타에 이제 핫한 뭐 그런 채널이거나 아니면 유튜브 아니면 뭐 밴드 아니면 뭐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서 이미 팬덤층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판매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판매자들은 그 팬덤층을 형성하는 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그 입소문이 타서 이미 1000명, 10,000명, 30,000명씩 팬덤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나 이런 상품이 생겼어요. 그러면 네이버에 스토어 등록하는 게 쉽다던데 여기서 결제하세요 라고 올려만 놓으면 와라락 판매가 된다는 거예요. 네이버는 특히나 인기도에 점수를 많이 주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ABC 마켓이다. 그러면 ABC 마켓으로 검색해서 들어오고 구매가 되고 전환이 되고 그로 인한 단골 확보, 재구매 비율이 높아진다는 건 이 샵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 그 인기가 많은 샵을 상위 노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팬덤층이 전혀 없는 초보셀러는 처음부터 불공정한 게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불공정이라고 표현하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출발선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럼 난 안 되겠네 라고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저 역시도 출발선이 저 밑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씩 쌓아가시는 과정밖에는 답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빨리빨리 팔고 싶어요. 나는 더 빨리빨리 하고 싶어서 뭐 상위 노출하고 협찬하고 그 다음에 뭐 광고를 붙이고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구매를 일으킨다고 해서 팬덤층이 붙는 것은 아니지만 구매를 일으킬 수 있는 갖가지 방법들이 있다면 모두 다 동원해서 하나씩 재구매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 고객이 내 스토어명을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계속 같이 가시는 게 맞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2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는 불공정한 게임의 우위자가 될 수 있다. 나 이런 거 상품 나왔어요 라고 한마디만 올리면 와르르 덤벼서 판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팬덤층을 가져야만 우리는 절대적인 우위에 앉아서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혹시 구독자님이 계시다고 하면 아마 스토어에 관심이 많으셔서 제 채널을 보시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스토어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다는 얘기는 나는 더 이상 불공정한 게임의 직장 봉급자가 아닌 사업소득을 벌어보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신 거니까 그 사업소득을 벌으려고 하면 우리는 앞으로 3년, 5년 뒤에는 절대적인 불공정한 게임의 승리자가 돼야 한다. 승리자가 되려면 팬덤을 쌓아야 한다. 내 말 한마디면 팬덤층이 왔다 갔다 구매를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팬덤층. 그 팬덤층은 꼭 기버가 돼야 된다. 내가 기버를 하면서 쌓아가는 그 과정을 꼭 견디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다양한 판매들을 일으켰으면 좋겠고 그 판매들을 한 그 고객이 여러분들에게 꼭 팬덤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같이 응원 드려봅니다. 다음번 영상을 찍을 때는 한번 물을 좀 많이 마셔보던지 좀 더 밝은 목소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년간 내가 열심히 일한 증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목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오늘도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